여보세요? 거기 재수네 집이죠? 아닌데요? 재수네 집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거기 재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재수 있냐고요? 재수 없어요. 아니 재수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저희의 이 어설픈 연기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전화로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집 전화가 많았을 때예요. 그리고 발신 번호 표시가 안 됐었어요. 안 됐을 때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전화나 막 눌러. 그리고 전화 받으면 이제 장난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그냥 장난으로 진짜 넘겼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된 거지?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장난전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 되는 장난전화가 있어요. 112 경찰에다가 장난 전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112에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서 이번에 112 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됐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112 장난 전화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2 기본법이 이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내년 2024년 6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처음으로 66년 만에 근거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막 이런 근거법이 없으니까 체계적인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난 전화가 해도 처벌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축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네. 거겠죠. 피난 명령권, 네. 뭐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일 때 피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장난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긴급 조치입니다. 긴급 조치는 어떤 경우냐면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나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출입도 가능하고 뭐 일시 사용이나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옆집에 너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리 나고 막 물건 깨지는 소리 나고 난리예요.라고 갔을 때 이제는 이 긴급 조치권으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잠시 들어갈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그러니까 영장 없이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경찰관만 와서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집주인이 우리 집 왜 들어와요? 영장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부 방해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경찰관이 밖에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도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그렇죠. 뭐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조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족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쑥 나와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러면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맹점이 있는 것은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막 일일이 뒤지고 수색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하나가 피난 명령권이라고 네, 해서 피난 명령권. 재난이나 뭐 재해, 신고된 범죄,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출동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 경찰관들이 만약에 앞에 와가지고 여기 너무 많으니까 저쪽으로 이동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로 가야 되는데요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처럼 결국에는 네. 위험하니까 피난하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 위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에 준해야 되냐면 재난, 재해, 범죄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사실 이제 이태원의 경우에도 재난이라고 보아야겠죠. 네네. 그다음에 재해는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태풍이 갑자기 막 쓰나미가 막 신고돼가지고. 몰려온다던가 그러면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범죄는 테러 같은 거, 누가 총을 쏘려고 한다. 이러면 긴급하게 피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난신고가 일어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장난 전화하면 아무 처벌도 안 받았나요? 아니에요. 기존에도 형법상의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나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처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사실 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거짓 신고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부과되는데 그걸 보니까 11개월 정도 네. 동안에 18,000회 11개월 동안 거의 2만 회. 2만 회 정도를 112 장난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어이구. 20만 원 벌금을 받았더라고요. 2만 번을 했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규정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2 기본법에다 이것을 네. 과태료 5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다. 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문득 드는 생각이 112에 장난 전화 하면 안 되죠. 네네네. 근데 112와 장난 전화가 많은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119? 119. 갑자기 불이하니까 신토 불이하 생각. 119에 장난 전화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그죠? 되죠. 근데 그러면 119에 장난 전화하면 과태료 안 받아요? 119도 당연히 과태료 받습니다. 그렇죠. 예. 119에 장난 전화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12 기본법보다 먼저 소방 기본법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장난 전화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는 결국에는 행정처분이니까 처분이죠. 행정청에서 아니 장난 전화를 했어요. 김장천 씨 네.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 과태료는 한 번 하면 바로 부과될 수 있잖아요. 장난 전화를 1회만 해도 이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나갈 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있겠죠? 한 번을 하면 당연히 과태료 획수가 낮아지겠죠. 근데 한 번으로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뭐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라고 하면 4번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자, 오늘은 장난전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112 기본법까지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장난전화 하지 말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112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 긴급조치나 피난명령권이라는 경찰의 권한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경찰의 권한에 따라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사실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